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할 교재 육면파워 유형 중3 1학기 책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2차 방식 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2차 방식의 활용이고요. 문제 번호는 860번부터 1011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자, 유형은 1번부터 23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처럼 내용 먼저 보고 문제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의 x값, 즉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단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상이 돼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경우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된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 루트 안은 무조건 양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공식 뭐 사실 앞단원에서 살짝 봤죠? 기억납니까? 자, 우리가 앞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2차 방식 근거하는 방법 기억하나요? 자, 그는 어떻게 구했더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양변을 다 a로 나눌게요. 자, 최고차를 가장 심플하게, 즉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자, 이게 고쳤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a분의 c를 이항해 줬었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뭘 붙여줬었냐 하면은 x 앞에 있는 거, 즉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2a분의 b의 제곱을 양쪽에 똑같이 더해줬었죠. 이렇게.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는 뭐가 되더라? x 앞에 있는 거 절반, 즉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2차 방식 근거하는 방법,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거하는 방법을 기억해 보면,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 얘를 풀게 되면 2a를 제곱하면 4a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면 b제곱. 자, b제곱인데 근데 얘도 분모를 맞춰주고 싶어. 뭐로? 4a 제곱으로. 그럼 아래 위에 4a를 곱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ac 요망이 나올 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이거 우리 앞단에서 했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주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분모에 있는 4a 제곱이 뭐의 제곱이죠? 분모는 2a의 전체 제곱이죠? 자,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루트 바깥에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분모에 있는 거는 루트가 없어져도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분모는 그냥 2a가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2a분의 b를 뭐 하면? 이항해주면 x는, 자, 이 플러스 했던 게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뒤에 붙는 거는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요망이 나올 거란 말이죠. 누구 값이? x 값이. 자,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였죠. 기억하죠? 자, 근데 누가 봐도 귀찮죠? 이렇게 쭉 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게 바로 이 공식이란 거죠. 보면 알겠지만 분모는 뭐? 2a. 똑같죠? 그 다음에 앞에는 마이너스 b가 붙고요. 뿔마 루트 안에는 b제곱 빼기 4ac. 자, 이때 이 a, b, c는 전부 다 뭐다? a, b, c는 전부 다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 요 세 녀석으로 만드는 거죠. 즉,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개수 및 상수로 바로 x의 값, 즉 근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식이란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면 중간을 이렇게 고치는 과정 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근을. 식만 보면 그 식을 통해서 바로 근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식이란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왜 필수냐?
만약 이걸 쓸 줄 모르면 이 과정을 쭉 해야 되거든. 귀찮잖아요. 엄청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란 거죠. 이걸 알면 바로 근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공식이라는 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식이라는 게 뭐 공부하는 사람은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식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외우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알면 아 이런 가정 안 해도 되는구나. 되게 편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시도 한 개 만들어놨죠? 예시.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 자, 이 녀석의 근을 구하자. 근을. 아, 물론 근을 구하면 자, 이때 A 역할 하는 게 누구고요? 최고차 개수 1이고요. B 역할 하는 거는 1차의 개수 3이고요. C 역할 하는 거는 상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A, B, C를 가지고 이 공식 A, B, C 자리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X는 얼마분의 2A, A가 1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X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는 2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안에 계산해보면 3의 제곱은 9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8. 8 더하기 9는 17. 자, 그래서 X의 근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되게 근 구하는 게 심플해지죠? 이 공식을 쓰면. 그래서 이 공식을 최대한 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2b 다시 x 플러스 c는 0. 이 녀석의 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녀석의 근은 x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뭐지?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근의 공식 외웠었는데 갑자기 또 근의 공식 또 나왔다. 아, 근데 이 녀석은 앞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앞에 배웠던 저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뭐다? 이때 이 녀석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 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경우에 쓰면 좋냐? 지금 이 식에서 뭐가 바뀌었죠? 이 b였던 게 2 곱하기 b 다시. 즉 b가 2 곱하기 b 다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때, 자, 즉 b가 2랑 뭔가를 곱한 형태, 즉 이 b가 뭐일 때? b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란 거예요. 이 위의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b가 짝수면 2 곱하기 b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b가 6이다. b가 6이면은 6은 2 곱하기 3. 그럼 이때 b 다시는 얘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만약에 b가 8이다. 그럼 8은 2 곱하기 4니까 이때 뒤에 있는 이 4가 바로 b 다시가 되는 거죠. 즉, 이 b를 뭐로 나눌까? b를 2로 나눈 값. 왜냐하면 b 다시 2배가 b니까 b를 2로 나눈 값이 바로 b 다시다. 그래서 그때 이런 경우에, 즉 b가 짝수일 때는 b를 2로 나눈 값, 즉 b 다시를 써서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왜 x 썼냐? a인데. 이렇게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할 수 있다. 자, 그건 되게 심플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 b 자리에다가 지금 b가 2 곱하기 b 다시니까 이 b 자리에다가 2 곱하기 b 다시 다 넣게 되면, 자, 원래 근의 공식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b 자리에다가 2 곱하기 b 다시를 넣게 되면.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2 곱하기 b 다시 제곱, 즉 4 곱하기 b 다시의 제곱이 될 거예요. 뒤에 빼기 4ac가 있고요. 그럼 둘 다 뭐가 곱해져 있죠? 둘 다 4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4는 이렇게 빼주고 루트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이 우의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4는 뭐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죠. 그 말은 루트 앞에 나올 수가 있다. 2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미 이 앞에도 뭐가 있죠? 뿔마 마이너스 2 b 다시가 있고요. 즉 분모에는 뭐가 있죠? 분모에는 2a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는 다 뭐가 되고? 약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겨우 남는 거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즉, 요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방근의 공식이라 많이 부르는데, 얘 쓰면 당연히 얘를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죠. 왜? 원래 근의 공식이 뭐였습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일단 분모가 작아지고요. 원래 2a였는데 얘는 그냥 a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루트, 이 분자 쪽을 봤을 때도 원래 b제곱 빼기 4ac. 뒤에 ac에다 4를 곱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빼기 ac. 4를 안 곱해야 된다. 그 말은 얘가 좀 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좀 심플한 형태가 나오겠죠. 좀 숫자 작은 형태. 2를 안 곱해도 되고, 이 루트 안에 4를 안 곱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면 얘를 쓰면 좋다.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2의 배수 형태일 때. 짝수일 때. 그럼 그 짝수를 2로 나눈 값, 즉 b-를 써서 하면 좀 더 편하게 근을 구할 수 있다. 좀 더 심플한 형태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자, 3x 제곱 빼기 4x 빼기 5는 0 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의 공식 쓰고 싶어. 딱 봤더니 A 역할 하는 거는 얘고요. B 역할 하는 거는 얘고, C 역할 하는 거는 얘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2의 배수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가 바로 B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B 다시 C를 써서 근의 공식 쓰게 되면 뭐분의 A분의 2를 안 곱해도 되죠. 그냥 3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뿔마 루트 B 다시, 즉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AC. A랑 C만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5만 하면 끝. 숫자가 좀 더 작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고요. 뿔마 루트 B 마이너스 2 제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5. 자,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2 뿔마 루트 19가 바로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 알겠죠? 그래서 이 근의 공식을 알면 좋다. 바로 근을 구할 수 있다. 그 2차 방식의 개수 및 상수 A, B, C를 통해서.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복잡한 2차 방식 풀이. 첫 번째,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풀고 최대한 어떤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로 정리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개수, 즉 이 A, B 또는 상수 C 중에 분수 또는 소수가 있으면 적당한 수를 곱해서 최대한 개수를 뭐로 바꾼다? 종수. 최대한 계산하기 편한 숫자 형태를 바꾼다. 종수 형태로.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고? 치환해서 인수분해 또는 근의 공식. 우리가 보통 2차 방식 공부할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근의 공식 쓰는 것보다 약간 더 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그 2차 방식의 근을 구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얘기를 할게요. 뭐 보통 그냥 너는 당연하게 최대한 식을 심플하게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 쓰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넘어가면, 자, 세 번째 2차 방식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 아니라 내용인데, 자,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은 근의 공식이 뭡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빼기 4ac 부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따로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판별식. 뭘 판별한다? 근을 판별하는 식이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요. 저 b제곱 빼기 4ac를. 자,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다. 참고로 우리가 근의 공식 써서 x값을 구하잖아요. 그 x값은 몇 개입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죠. 왜 두 개입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해서 뿔마해서 근이 두 개 생기는 거죠. x값이 두 개. 일반적으로 2차 방식이면 이게 근이 두 개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b제곱 빼기 4ac이 0보다 크다.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다. 뭐 3이라든가 2라든가 그러면 플러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이 몇 개 생긴다? 두 개 생긴다는 거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알겠죠? 그래서 근이 두 개.
만약에 이 b제곱 빼기 4ac의 값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루트 0은 그냥 0이죠. 그럼 이 뒤가 다 없는 거죠. 그럼 남는 거는 2의 분의 마이너스 b, 2의 분의 마이너스 b. 즉 이 동일한 하나의 값만 생기죠. 이 두 녀석이. 이 뒤에 루트가 다 0이 돼버리면. 그러면 근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근, 하나의 근. 중근을 갖는다. 중근은 이제 앞에서 배웠죠. 중복되는 근. 근이 하나인 경우. 하나가 두 개 돼서 결국 이 하나밖에 없다.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린 배웠잖아요. 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근데 이 b제곱 빼기 4ac가 음수가 돼버리면 루트 안에 뭐 마이너스 2가 있거나 루트 안에 마이너스 5가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물론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경우도 배우긴 합니다. 이 실제로 있어요. 자,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루트 안에 음수가 된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도 적어놨죠.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자, 이 녀석의 판별식. 뭘 판별하자? 근의 개수를 어떻게? b제곱 빼기 4ac 얘로 판별을 하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b가 4거든요. 그러면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역하는 거는 최고차 개수 1이고요. c 역하는 거는 상수항 플러스 2네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4, 4, 16. 16에서 4, 1, 2 곱하면 16. 뭐지? 아, 16? 4, 1, 2 곱하면 8 아닌가? 계산에 있다고 그래. 자, 그래서 16 빼기 8은 8. 8은 0보다 크니까, 아, 이 녀석은 근이 몇 개? 2개겠구나. 얘를 생각해 봤을 때. b제곱 빼기 4ac를. 자, 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그럼 얘는 지금 b 역하는 게 8이니까 8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c. a 역하는 건 1이고요. c 역하는 건 상수 16. 자, 8의 제곱 64. 4 곱하기 1 곱하기 16은 역시 64. 그럼 이거 빼게 되면 0. b제곱 빼기 4ac가 0이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근이 몇 개? 1개. 중근. 근이 1개 생긴다. 자,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녀석.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식. 자, 그럼 얘는 b 역하는 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역하는 게 얼마? 2. 그 다음에 c 역하는 게 4.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앞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그 다음에 4, 2, 4를 곱하면 얘는 32.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7. 마이너스 7. 얘는 0보다 작다. b제곱 빼기 4ac 한 게 0보다 작네? 즉 루트 안이 음수네? 그 말이 안 되네? 그럼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근은 빵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0개. 이렇게 우리는 2차 방식의 근을 좀 판별할 수 있다. 근이 몇 개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결과적으로 이 루트 안의 부호 때문에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루트 안의 양수여야만 얘기할 수 있고, 음수면 얘기할 수 거리가 없어진다.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식은, 자, 보면 ABC가 유리수일 때 이 ABC를 개수 및 상수로 갖는 2차 방식,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형태며 다른 한 근은 P 빼기 Q 루트 M의 형태다. 단 이때 중요한 거, 일단 이 ABC가 유리수이 중요하고요. 또 나머지 이 형태에서 P랑 Q, M은 PQ는 유리수, M은 양의 유리수. 왜 양으로 설정인지 알겠죠? 루트가 안에 음수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이거는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나머지 한 근은 P 빼기 Q 루트 M.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게 나머지 한 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의 공식에 의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근의 공식이 뭐였습니까? x값은 어떻게 표현된다? x값은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였어요. 그래서 한 녀석이 뭐면, 한 녀석은 루트 앞에 뭐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 이렇게. 나머지 한 녀석은 루트 앞에 뭐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앞에 플러스인 근 하나, 루트 앞에 마이너스인 근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A, B, C가 유리수라는 거는 루트가 아닌 경우죠. 루트가 안 붙는 경우. 일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A, B, C 중에 루트가 있는 형태, 즉 무리수가 있으면 이걸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B가 루트 2라고 쳐봐. B가 루트 2. 자, 그러면 이때 근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얘도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우연찮게 이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가 만약에 AC가 1이라 치면은 1로 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이 안에 어떤 값이 생기더라도 이게 2년 뒤에 붙는 루트가 사라질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뒤에 있는 루트가 이 안에 뭔가 어떤 제곱의 형태 나오면 1이라든가 뭐 이런 제곱 형태 나오면 이 뒤에 있는 루트는 사라질 수 있죠. 만약에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빼기 4AC가 4다. 4는 2의 제곱. 그럼 루트가 사라질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가 1이면 루트 1은 얼마? 1. 그래서 이 루트가 사라지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루트는 엉뚱한 데 있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는 루트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 이 B가 루트가 있는 경우. 그럼 이때 경우는 이 루트 앞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 루트가 없는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ABC가 루트가 없는 경우. 그래야 우리는 근의 공식 생겨봤을 때 루트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앞에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루트가 없는 경우일 때만.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밑에 5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2차 방정식 구하기. 자, 이번에는 말 그대로 2차 방정식 구하는 경우인데,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알파 베타가 이제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한쪽에는 x 빼기 알파가 있어야 되고 한쪽에는 x 빼기 베타가 있고 이 두 개의 곱이 0 하면 알파 베타가 두 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알파 넣으면 얘가 0 돼서 0 곱하기 이거는 0. 베타 x값이 베타가 되면 베타 빼기 베타는 0이 돼서 0 곱하기 앞에 거는 0. 그래서 말이 되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a니까 이 녀석 앞에 뭘 곱해서 이 녀석 앞에 이렇게 a를 곱해서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해버리면은 x제곱 앞에 a가 붙는 즉 ax제곱 형태. 즉 x제곱이 개수가 a가 형태로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 것도 마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x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x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그럼 결국 마이너스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게 되면 플러스 바뀌면서 알파,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앞에 뭐 곱해져 있다? 이 앞에는 a가 곱해져 있고 이게 0. 이러한 2차 방식으로 정리도 가능하고요. 자, 그 무슨 말 이해되죠? 근을 알면 일단 인수분해를 생각해서 이런 방 만들 수 있고 요걸 곱셈 법칙 써서 풀면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뭐 사실 여기 내용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가 두 근을 알면 2차 방식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굳이 이 과정 안 해도요. 어떻게? 자, 이걸 다시 풀어볼게. a를 곱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a에 가로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를 뭘 곱한 거? 알파 베타랑 a를 곱한 거 0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하냐? x제곱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 이 두 개를 나눌 거예요. 즉 a랑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나누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a는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마이너스 남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추가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 되느냐? 결과적으로 a 약분되고 마이너스 사라지고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군의 합만 생길 겁니다. 두 군의 합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식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식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 a분의 1차의 개수 b를 한 거는 얘는 뭐랑 같다? 두 군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때 a, b는 바로 최고차의 개수랑 상수의 개수, 1차의 개수. 그래서 내가 최고차 개수 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1차의 개수를 넣은 거죠. 이렇게 1차의 개수. 그 다음 앞에는 뭘 붙여주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두 근을 통해서 A, B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랑 상수의 개수를. 자, 마찬가지로 A랑 알파 베타 A 곱하기 즉 상수
이 A랑 상수를 뭐 하게 되면? 나누게 되면. 와이씨, 칸이 없냐. A랑 상수, 알파, 베타, A를 나누게 되면 약분해서 결국 뭐만 생긴다? 알파, 베타만 생긴다. 이때 알파, 베타는 두 군이니까 두 군이 곱이 생긴다. 어떤 경우에? 얘랑 얘를 나누면, 즉 최고차의 개수랑 상수항을 나누면 그게 바로 뭐다? 두 군의 곱이다. 즉 이 모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최고차의 개수 A랑 상수를 나누게 되면, 즉 A랑 C를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두 군의 곱이 된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과 개수 관계라고 해서 두 근, 알파, 베타는 두 근과 2차 방식 개수 A, B, 그 다음에 상수 C까지 해서 A, B, C랑 두 근, 알파, 베타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베타의 합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 즉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 즉 최고차 개수 A분의 상수 C를 이렇게 나눈 거랑 같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수 관계 써서. 물론 이 관계를 보면 증명이 되지만. 알겠죠? 근데 이거 전문적으로 써먹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써먹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에서는 최대한 요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냥 재미삼아 알고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예시를 들어보면 자,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5다. 마이너스 3과 5다.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다. 2다. 자, 그럼 우리 그러면 두 근이랑 x제곱 개수를 통해서 식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름 제일 먼저 써주고요. 이 속에는 한 근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 플러스 3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한 근이 5가 되려면 x 빼기 5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최고차의 개수, 즉 x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2가 되겠죠. x랑 x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은 마이너스 3과 5가 되느냐? 당연히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 얘가 0이 되면 0이랑 뭘 곱할 때 0이 되니까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x 빼기 5 때문에 x에다 5를 넣게 되면 얘가 0이 돼서 앞이 뭐든 간에 0이랑 곱하면 0이 되고 말이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식을 마저 풀면 일단 이 두 개를 곱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3 더하면 마이너스 2x,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5. 근데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 2가 곱해져 있다. 그럼 마저 풀면은 2x제곱 빼기 4x 빼기 30은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걸 방금 얘기했던 아직 너희들이 배우지 않는 근과 개수 관계라는 걸 쓰게 되면 최고차가 2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과 5를 더한 거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차 개수 b랑 같다. 해서 b를 구할 수가 있죠. 뭐 실제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다? 얘가 2잖아, 2.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가 2가 된다. 그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5는 뭐랑 같다?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 즉 2분의 c랑 같다. 2분의 c랑 같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5 하면 얼마입니까? 15? 왜 15가 됐지? 그냥 5인데.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과 5를 곱한 거. 즉, 마이너스 15는 2분의 c랑 같다. 그럼 양변 2를 곱하게 되면 c는 마이너스 30. 아하. 그래서 b 알고 c를 알아냈으니까 이 b랑 c 자리에 얘들 값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4x 빼기 30이라고 해서 위에 구한 거가 똑같은 힌트 되죠. 방금 아까 얘기했던 지금 고등학교에서 주로 쓰는 근과 개수 관계라고 쓰게 되면. 알겠죠? 뭐 예전에는 사실 근과 개수 관계 중학교 때도 가르치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교육까지 바뀌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긴 했는데 뭐 어차피 뭐 써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건 자기 마음이긴 한데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걸 좀 익숙해지는 게 좋긴 하죠. 이건 어차피 고등학교 때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이 알파이고 x제곱에 계산 a 2차 방식. 이건 너무나 쉽죠. 중근이 알파다. 자, 중근이 알파다. 중복되는 건 그 말은 x 빼기 알파의 제곱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완전 제곱 형태. 이때가 중근이 나올 때니까. 그리고 x제곱에 계산 a니까 앞에 a를 붙여주고 이게 0 하면 10 끝.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야 알파가 중근이 됐으니까. 자, 밑에 예시 보면 중근이 마이너스 2고 x제곱이 3이다. 그럼 일단 3 써주고 뭐의 제곱? 빼기 2가 근이 되려면 x 플러스 2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빼기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이거의 제곱이 0. 끝. 이렇게 식이 된다는 거죠. 물론 식을 뭐 전개해서 풀 수도 있죠. x 플러스 2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을 다 분배법칙 써서 곱해주면 저런 식으로 완벽한 전개한 형태 2차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건 뭐 문제 따라서 저렇게 해줄 필요 있으면 저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 내버려둬도 상관은 없긴 하죠. 어차피 식만 만들면 되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6번째 2차 방식 활용. 자, 2차 방식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이게 보통 활용 문제 푸는 건 다 비슷하죠. 첫 단계는 다 미지수부터 정하는 거죠. 누구를 x로 할지, 누구를 y로 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것 또는 구하려는 것에 필요한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보통 내가 구해야 될 값이 있으면 그걸 x로 놓는다. 필요한 것을 x로 놓는다. 자, 두 번째 당연히 미지수 설정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미지수 설정했으면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2차 방식을 세운다,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 방정식을 뭐 하자? 풀자. 왜냐면 방정식 풀어야 x값이 나올 거니까, 근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해서, 근데 그 x값을 바로 쓸 수 있느냐? 바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구한 해 중에서 문제 뜻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예시가 있네요. 예시 한번 볼게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85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제곱의 합이 85일 때 이 두 수를 구해보자. 자,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 한 녀석을 x로 잡으면 나머지 한 녀석은 x 플러스 1이겠죠. 왜? 연속한 자연수니까. 1이면 얘는 2, 얘가 2면 얘는 3,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미지수부터 설정하고요. 이제 식을 세워야 되죠. 식을 어떻게 세운다? 문제의 의미에 맞게. 내가 연속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 그럼 얘 제곱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뭐 한 거? 역시 제곱해서 더한 게. 제곱의 합이 얼마다? 85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식을 세웠으면 이제 풀면 되죠. 자, 이거 풀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앞에 x제곱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이 80으로 이항하겠습니다. 빼기 85. 왜? 우리가 방정식 풀려면 한쪽을 0으로 만든 게 유리하니까. 자, 그러면 빼기 1에서 85로 빼면 빼기 84가 되겠네요. 이래놓고 봤더니 짝수니까 다 뭐로 나누면 2로 나누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x 빼기 42는 0. 자, 그럼 이제 2차 방식 푼다. 근의 공식 쓸까? 배웠으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인수분해 대전제부터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그게 좀 더 편하거든. 인수분해 쓰는 게. 자, 42는 76에 42. 근데 마이너스네? 또 x앞에는 플러스네? 그러면 6이 마이너스가 돼야 말이 될 것 같죠. 그래야 이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래서 한 녀석은 x 플러스 7, 한 녀석은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돼야 말이 되기 때문에 x값은 마이너스 7 또는 x값은 6. 이 두 가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둘 다 쓸 수 있냐? 그게 아니란 거죠. 왜냐면 이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즉 x는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x값 마이너스 7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마지막에 했던 답을 구한 다음에 문제 뜻에 맞는 걸 찾아라 했던 게 바로 이런 경우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은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값은 6밖에 없네. 그럼 x가 6이면 나머지 한 녀석은 7. 그래서 6, 7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끝났고요. 이제 문제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2차 방식 근의 공식. 이제 문제는 860번이고요. 2차 방식 2x제곱 빼기 5x 빼기 4는 0의 근이 x는 4분의 a 뿔마 루트 b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이건 근의 공식 쓰라고 만든 문제죠. 자, 다시 근의 공식 생각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러한 2차 방식의 근은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더라. 이걸 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면 일단 분모는 2a, 2 곱하기 a. 근데 a 역할 하는 게 얘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인데 b 역할 하는 게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뿔마 루트 b제곱, 즉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역할하는 게 2고요. c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4. 자, 이걸 계산하면 이제 바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뿔마 루트 안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25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빼기 4. 그럼 그 플러스 바뀌겠죠? 플러스 32. 자, 그럼 최종적인 형태는 뭐가 되느냐? 4분의 5 뿔마 루트 5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5, B는 57.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72가 되겠네요. 62가 돼야 되겠네요. 다음 몇 번? 3번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냥 그래고시 쓰라고 만든 문제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가로가 있는 2차 방식 풀이. 문제는 870번이고요. 자, 2차 방식. 가로가 있는 3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역시 가로 안에 이렇게 2x 빼기 3이랑 4x 플러스 3이 들어있는 형태를 풀어라. 당연히 이 상태는 풀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가로를 다 풀어야 되겠죠. 자, 풀게 되면 3x 플러스 1의 제곱은 9x 제곱 3x 제곱 나오고 그 3x에 1 곱한 게 몇 배? 2배니까 6x 플러스 d는 1의 제곱은 1. 이게 이제 왼쪽 거 제곱 푼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2x 빼기 3이랑 4x 플러스 3을 곱하게 되면 처음에는 8x 제곱 앞에 거기를 곱해서 두 번째 얘랑 얘 곱하면 6x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2x 합치면은 마이너스 6x. 자, 끝에 숫자끼리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역시 좋지가 않죠. 우리가 박민식 풀려면 한 줄 다 넘겨서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다 넘겨주면 9x 제곱에서 8x 제곱 빼게 되면 그냥 x 제곱 6x에서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 되니까 플러스 12x 1인데 빼기 9 넘어가면 플러스 9니까 1 플러스 9는 10은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내가 앞에서 2차 방식 근구할 때 일단은 뭐부터? 조리집,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라, 이렇게 인수분해. 자, 그러면 곱해서 10 되고 더해서 12가 되는 숫자가 있느냐? 없어 보여. 그쵸? 자, 그럼 이제 그래고치 써야 되는데, 얘 지금 이 B의 역할을 하는 게 플러스 12인데, 12는 2 곱하기 6이죠. 그럼 이 6을 뭐로 생각해서? 6을 B-로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근해 공식이 있죠. 뭐 분해? A분해. 근데 지금 A 역할을 하는 게 1이거든요. 그럼 1분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B- 제곱 즉 6의 제곱 빼기 4AC가 아니라 그냥 AC 즉 1 곱하기 10. 자, B- 쓸 수 있으면 즉 B가 2의 배수면은 그걸 2로 나눠서 B- 쓸 수 있으면 B- 쓰는 게 되게 편하다고 했죠? 숫자가 더 작아지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안에는 6의 제곱 36 36에서 10을 빼면 26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이게 답이겠네요. 쉽죠? 몇 번이죠? 3번이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 유형 3번.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2차 방식 풀이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877번입니다. 자, 2차 방식 0.4x제곱 플러스 1.1x 빼기 0.3은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 자, 딱 보자마자 거슬리는 게 이 개수들이 0.4, 1.1, 0.4 이게 거슬리죠? 자, 소수점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뭐 곱하자? 양변에 10을 곱하게 되면 0.4였던 거는 그냥 4x제곱 그 다음에 1.1이었던 거는 그냥 11x 그 다음에 0.3이었던 건 그냥 빼기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뭐 하자?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자. 얘는 좀 될 것 같나? 얘는 4는 1 곱하기 4 3은 1 곱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그럼 얘를 마이너스 때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2 더하면 얼마? 더하면 플러스 11 딱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 위에는 4x 빼기 1 밑에는 1x 더하기 3 얘가 0. 자, 그럼 우리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말이 되니까 얘가 0 되려면 x는 4분의 1 얘가 0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근 두 개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 두 근에 내가 뭘 구해라? 곱을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앞에서 내가 고등학교 되면 미리 설명을 좀 했었죠. 두 근을 알파 베타가 있을 때 두 근의 곱은 뭐랑 같다?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항과 같다.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4거든요. 4분의 상수항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 알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몰라도 뭐 당연히 원래 중학교 방법도 써서 구해도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 유형 4번. 치환을 이용한 2차 방식 풀이로 되어 있고, 문제는 886번입니다. 자, 2차 방식. 2분의 1 3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3x 빼기 2 빼기 6분의 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일단 모양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특히 누구 때문에? 이 가로 3x 빼기 2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때문에. 자, 우리 이미 수학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푸는지 많이 해봤죠. 이렇게 뭔가 식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있으면은 얘를 뭐해서? 치환해서 식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자. 그렇죠. 그건 되게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저 3x 빼기 2를 a로 바꾸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에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에 2,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1이 되네요. 이게 0. 자, 그 양변, 근데 역시 이 개수가 다 분수 형태라 좀 짜증나죠? 그러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2, 3, 6을 다 없앨 수 있는 숫자, 최소 공배수. 6을 곱하게 되면, 양변에 6을 곱하게 되면 2분의 1이었던 건 3이 되고요. 3분의 1이었던 거는 2가 될 거고, 6분의 1이었던 건 그냥 1이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자? 근의 공식 쓰기 전에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자. 3은 3 곱하기 1, 1은 1 곱하기 1. 근데 어떻게 x자 해서 더했을 때 플러스가 되려면은 얘 위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면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식은 3a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1a 플러스 1은 0. 자,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0이 될 수 있으니까 a는 3분의 1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a가 아니죠. x값이죠. 그리고 a의 원래 형태 뭡니까? a의 원래 형태는 3x 빼기 2죠. 즉 얘가 3x 빼기 2가 이런 형태가 되는 x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란 거죠. 자, 그러면은 3x 빼기 2가 3분의 1인 거 얘를 구해보면은 넘기면 3x는 얼마? 마이너스는 플러스 2. 근데 플러스 2면은 3분의 7 되겠네요. 그쵸? 3분의 1에다 2를 더하면 그 다음 양변에 뭘 곱하게 되면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네요. 3분의 1 약분돼서 x가 혼자 되니까 그럼 얘는 9분의 7. 자, 근 한 개는 9분의 7 나왔고요. 저 두 번째 3x 빼기 2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넘기면 플러스 1이 되겠죠? 3x는 1. 그 양변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 이렇게 두 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뭘 구해라? 두 분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3분의 1은 9분의 3이니까 더하게 되면 9분의 10이 되겠네요. 그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냥 단순히 치환스라는 문제도 따져보면 치환스고 개수가 이러한 분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역시 정수가 나올 수 있게 뭔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다 정수를 만들어주자. 개수들을. 개수 및 상수항을. 자, 이렇게 그냥 풀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2차 방식 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895번이고요. 자, 다음 보기 2차 방식 중에서 근이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의 2차 방식이 있으면 이 녀석이 근이 두 개냐, 근이 한 개냐, 근이 없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는 형태, 즉 b제곱 빼기 4ac 또는 b-의 제곱 빼기 ac, b가 2의 배수일 때 쓸 수 있는 거, 이 두 녀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어떻게 되면 크면은 근이 두 개. 아이씨, 왜 2를 썼냐. 0보다 크면 근이 두 개, 얘가 0이면 근이 한 개,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근이 없는 거거든. 즉 이 세 번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를 찾으라는 거죠. 이 값이.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기억은 8이야. 8이란 거는 2 곱하기 4니까 4를 쓸 수 있죠. b-를. 즉 4의 제곱 빼기 ac. a 역할하는 거는 최고차 개수 1이고요. c 역할하는 건 17이니까 곱하면 17. 자, 얘는 4의 제곱이 16이니까 16에서 17 빼면 마이너스 1. 즉 음수니까 얘는 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니은은 역시 B 역할 하는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B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자, A 역할 하는 건 3이고요. 그 다음에 C 역할 하는 거는 저 뒤에 있는 상수 1이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제곱은 4, 4 빼기 3, 1은 3, 4 빼기 3은 1. 1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근이 몇 개? 2개, 실근이 2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니은은 탈락. 그 다음에 디귿.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B 역하는 게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즉 마이너스 6을 B 다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제곱 B 다시 제곱 빼기 AC. A 역하는 거는 최고차 계수 얼마? 1이고요. C 역하는 거는 상수항 얼마? 36이죠. 자,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36 빼기 1 곱하기 36. 그럼 얘는 딱 봐도 0이죠. 그러면 근이 몇 개? 1개. 중근 1개. 실근 1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근이 없는 경우니까 이것도 탈락. 리얼. 리얼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게 6입니다. 6은 2 곱하기 3. 즉 3을 B 다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의 제곱 빼기 AC. A 역할 하는 거는 최고차 개수 2고요. C 역할 하는 거는 상수 얼마입니까? 5죠. 5.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9. 3의 제곱 9니까 9 빼기 2, 5, 1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지금 근이 없는 거 찾는 거니까 리얼은 맞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열, 리얼.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냥 쉽죠? 굉장히 쉽죠? 난이도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아마 이 문제 만들 때, 이 x 앞에 전부 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6, 짝수를 쓴 이유는 약간 이 B 다시 쓰는 거에 좀 익숙해져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나도 문제를 뭐 한두 문제 만든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이런 의도로 만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걸 좀 익숙해져라.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숫자가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2차 방식 중근을 가질 조건. 문제는 899번이고요. 자, 2차 방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해라. 이러한 2차 방식이. 자, 앞에서 얘기했죠? 2차 방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뭡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되게 많이 쓰죠. 자, 이 녀석의 2차 방식이 이 2차 방식 중근을 갖는 걸 어떻게 판단한다? B제곱 빼기 4AC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만약에 B 다시 쓸 수 있으면, 즉 이 B가 2 곱하기 B 다시 형태면은 B 다시의 제곱 빼기 AC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서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X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A 빼기 4. 뭐 2의 배수라고는 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B제곱 빼기 4AC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3을 제곱한 다음에 빼기 4 AC. 자, A는 최고차 개수 얼마? 2. C는 상수항. 역시 2네요. 얘가 뭐가 돼야? 0이 돼야 중근을 갖는 거다. 자,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얘는 신경 꺼도 되고요. 그냥 A 빼기 3을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나오고요. 자, 우리 여기서 뭘 뺀다? 4, 2, 2로 곱한 거. 그러면 16 빼기 16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7은 0. 딱 봤더니 느낌이 와.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게. 7은 1 곱하기 7이니까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A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해라. 즉 7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해라.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7. 몇 번? 1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2차 방식의 중근의 활용. 문제는 906번이고요. 자, 2차 방식. 4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k는 0이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질 때. 이때 k 빼기 3의 x제곱 빼기 5x 빼기 6은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 자, 일단 그러면 당연히 문제 딱 봤을 때 k부터 구해야 뭔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는 0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걸로 판별식 써서 b제곱 빼기 4ac 썼을 때 걔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b 역할한 게 마이너스 12야. 마이너스 1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마이너스 6을 b 다시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 다시 제곱 빼기 ac가 0이 된다. 이걸 쓰면 되겠네요. 자, 즉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a는 4고요.
곱하기 C는 K. 우리 얘가 0이 되기 바란다. 자, 그럼 결국 36 빼기 4K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K는 얼마? K는 9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K를 9로 구했으면 이 밑에 식에 K에다 9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9 빼기 3은 6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은 0. 이 녀석의 두 분의 곱을 구해라. 일단 인수분해 대입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될 것 같죠? 2, 3. 그게 바로 안 보이려나? 자, 얘는 3, 2. 근데 3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누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 더하면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한 녀석은 2x 빼기 3이라는 뜻이고요. 한 녀석은 3x 빼기 2로,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x자 형태로. 자, 그럼 두근. 얘가 0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말이 되니까 얘가 0 되려면 x는 2분의 3, 얘가 0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바로 두근이고요.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약분 돼서 마이너스 1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쓰는 근과 계수관계 쓰게 되면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최고차의 계수 6 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 고등학교 방법 쓰면 편하긴 한데, 하지만 아직까지 중학교니까 최대한 중학교 방법대로 근을 다 구해서 구하는 것도 사실 이게 좀 더 권장되는 방법이죠. 물론 이거 고등학교 방법 쓰려면 너희들이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근의 개수에 따른 미지수의 값의 범위. 문제는 912번이고요. 자, 2차 방식. x제곱 빼기 8x 플러스 k 빼기 5는 0이 해를 갖도록. 이 녀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판별식, 즉 b제곱 빼기 4ac 또는 b-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해를 갖는 경우는 몇 가지죠? 크게 두 가지죠. 이 두 녀석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 이들이 0이 되면 중근, 해가 1개. 해가 없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0보다 작아지는 경우. 이걸 제외한 이 두 가지 경우는 해가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지금 보면 b 역할하는 게 누구냐?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은 2 곱하기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4를 b-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b-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ac. a 역할하는 건 최고차 계수 얼마입니까? 1이죠. 1 곱하기 c 역할하는 게 누굽니까? 상수. 지금 상수라는 거는 x가 안 붙은 녀석. 즉 k 빼기 5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c를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제곱은 16,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 얘가 0 이상. 그럼 마이너스 k를 넘기는 게 좀 좋아 보이죠? 그럼 플러스로 바뀌니까 k는 16 더하기 5는 21. 자, 이게 만족이 되면 근이 2개거나 아니면 근이 1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답은 몇 번입니까? k가 21 이하인 거. 답은 3번이네요. 끝. 쉽죠? 앞에 그냥 배운 내용 그냥 그대로 써먹으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난이도도 하짜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식 구하기. 문제는 919번이고요. 자, 2차 방식. 3x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한 개는 마이너스 3, 한 개는 3분의 2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구해라. 자, 최고치 개수 3이야. 그리고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나 3분의 2야. 그럼 우리는 저걸 딱 봤을 때 바로 식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일단 마이너스 3이 근이 되려면 x 플러스 3이라는 형태 필요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근이 되려면 x 빼기 3분의 2가 필요해 보여. 이게 0 되는 형태.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곱하면 x제곱, 즉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3이니까 앞에다가 뭘 곱해주자? 3을 곱해주면 딱 저러한 형태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먼저. 그런데 얘를 좀 쉽게 하려면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3을 곱해도 되지만, 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거슬리잖아. 그러니까 3이랑 얘를 먼저 곱하고, 3이랑 얘를 곱하게 되면 3x 빼기 2. 얘를 이제 뒤에는 x 플러스 3이랑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이러면 굳이 분수를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전개를 해보면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빼기 2니까 플러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3 곱하면 마이너스 6은 0. 이러한 2차 형태.
그러면 A는 얼마? 7이고요. B는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1. 답은 몇 번? 1번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죠. 고등학교 내용 써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2를 더한 거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 3분의 1차 계수. A.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1을 곱한 거는 A분의, 즉 3분의 상수, 즉 B. 이렇게 해서 A, B를 각각 구할 수도 있죠. 고등학교 내용을 미리 땡겼으면. 하지만 이건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방금 내가 했던 중학교 방법대로 해서 충분히 빨리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골랐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0번. 문제, 한근이 무리수일 때 미지수의 값 구하기. 문제 번호는 926번이고요. 자,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이미 주어져 있죠.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해라. 자, 근데 사실 이걸 문제를 딱 봤을 때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형태의 근을 준 이유가 있겠죠. 뭐 하라고? 분모의 유리화. 분모에 루트 있으면 거슬리니까 루트를 없애자. 어떻게?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걸 아래 위에 동시에 곱해줘서. 자, 그러면 이때 분모는 뭐가 되고요? 분모는 어떤 공식?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분자는 그냥 곱하는 수밖에 없죠. 1은 이걸 곱하게 되면 1 빼기 루트 2 그대로. 자, 근데 밑에 분모 보면 1의 제곱은 1이고요. 루트 2 제곱은 2. 즉,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분의 분자니까 이 분자 부호를 바꾸게 되면 루트 2 빼기 1.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즉, 요 녀석이 바로 이 2차 방식의 한 근이다. 자, 근데 문제를 보면 A, B, C가 뭐래? 유리수래. 즉, A, B, C 중에는 루트가 없다는 얘기죠. 루트가 없는 상태에서 근에 루트가 있다. 그 말은 100% 나머지 한 근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게 나머지 한 근이다. 뭐 때문에? 근의 공식 때문에. 근은 무조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즉, 이 루트 앞에 한 녀석이 플러스면 루트 앞에 다른 녀석 마이너스. 즉, 루트 앞에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 해서 근이 두 개 나온다. 이 성질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을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끝났네요. 그 다음 몇 번?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 답은 1번이네요. 자, 쉽죠? 굉장히 쉽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유형 11번. 잘못 보고 푼 2차 방식. 참고로 이 유형은 내가 문제만 할 때 항상 쓰는 유형이죠. 문제는 931번이고요. 자,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푸는데 우띠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이 마이너스 6이랑 2가 나왔고요. 준성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5가 나왔다. 이때 A, B를 곱한 거, 즉 원래식의 X의 개수랑 상수를 곱한 걸 구하여라. 자,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잘못 보고 풀었다. 이때 그 누구에 주목해서 잘못 본 거 말고 당연히 제대로 본 거 기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우띠가 구한 분이 마이너스 6이랑 2야. 그 말인 즉슨 X 플러스 6 곱하기 x 빼기 2는 0. 이런 형태로 구했다는 얘기죠. 식을. 그러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6이랑 2가 나왔겠지. 자, 그럼 얘를 다시 풀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즉 우띠는 식을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근데 우띠는 뭘 잘못 봤어? x의 개수. 얘를 잘못 본 거죠. 그럼 이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 즉 최고차의 개수나 상수는 똑바로 봤다는 얘기겠죠. 즉 얘가 봐 상수가 맞다. 즉 b는 마이너스 12. 끝. 자, b 구했고요. 두 번째 준성이. 준성이는 상수는 잘못 보고 근이 두 개. 한 개는 마이너스 4, 한 개는 5. 자, 그럼 저 두 개가 근이 되려면 한 녀석은 x 플러스 4, 한 녀석은 x 빼기 5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x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0은 0. 이게 바로 준성이는 이렇게 봤다. 식을. 근데 준성이는 뭘 잘못 봤다? 상수항을 잘못 봤다. 얘를 잘못 봤다. 그 말은 나머지 최고차 개수랑 1차 개수는 똑바로 봤다. 즉 1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바로 누구? A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내가 뭘 구해라? 두 개 곱한 거. 즉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답은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잘못 보고 푼 문제 되게 노멀한 스타일이죠. 일반적인 스타일. 이때는 누구에 주목해서 제대로 본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잘못 본 거 말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2차 방식 활용입니다. 문제는 935번이고요. 자,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한 거.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때 합이 뭐가 되려면 78이 되려면 1부터 얼마까지 자연수 더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부터 n까지 더한 게 저렇게 표현된다 했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근데 우리는 이 다 더한 값이 얼마 되기 원해? 78. 그럼 여기다 78하고 이게 78 되는 경우에 n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1부터 얼마까지 더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일단 양변을 뭘 곱해서 2를 곱하게 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뭐랑 같다? 78 2 곱하면 얼마냐? 156? 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저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왼쪽에는 n제곱 플러스 n 156이면 빼기 156은 0.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일단은 그래프식 쓰기 전에 별로 이거 그래프식 별로 쓰고 싶은 형태는 아니야. 왜? 이 숫자가 너무 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156은 대략 뭐 곱하기 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느낌이 옵니까? 자, 13 곱하기 12 13이랑 11을 곱하면 26에다가 13이니까 156 밖에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다. 그럼 밑에 12가 마이너스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56 더하게 되면 플러스 1. 자, 그래서 식이 두 개. 한 개는 n 플러스 13, 한 개는 n 마이너스 12. 아이고, 0. 그럼 n은 마이너스 13이 되거나 n은 12가 되거나. 근데 n이 뭡니까? 자연수죠. 1부터 n까지 자연수. 그럼 마이너스 13은 쓸 수 없는 값이고요. 12가 쓸 수 있는 값이네요. 그래서 1부터 얼마까지 자연수 더하면 12까지 더하게 되면 78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12가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2차 방식 활용 기호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943번입니다. 자, 내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어떤 A, B로 표현된 어떤 가로랑 C, D로 표현된 가로에다가 중간에 어떤 별표 형태의 연산을 하게 되면 얘는 이런 식의 A 빼기 D랑 B 빼기 C를 곱한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즉, 이 별표가 어떤 식의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자세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연산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그 모양을 그냥 좀 보면 되거든요. 보면 무조건 규칙이 있거든요. 왜냐면 규칙 없이 문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AD가 뭐냐? AD는 앞에 거의 왼쪽, 뒤에 거의 오른쪽. 요 두 개죠, 요 두 개. 요 두 개를 뭐 한 거? 뺀 거고요. 그 다음에 BC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즉, 앞에 거의 뒤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를 뺀 거죠. 이제 규칙이 보이죠. 그래서, 왼쪽 거에 이거랑 뒤쪽 거에 이거를 뺀 거랑 왼쪽 거에 뒤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를 뺀 거를 곱해라. 결국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만든 문제란 거죠. 자, 그래서 2x 빼기 1, x랑 3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이 별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7 나오더라. 그러면 요 주어진 의미에 맞게 식을 만들으라는 얘기겠죠. 즉,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뭐 한 거? 뺀 거. 2x 빼기 1에서 가로 쳐줄까? 이렇게? 뺀 거. 자, 얘랑 뭘 곱하자? 이제는 BC. 즉, 앞에 거의 뒤에 거랑 뒤에 거의 앞에 거. 자, 이렇게. 이거랑 이거로 뺀 것끼리 곱한 게 얼마다? 그 결과가 7이더라. 그래서 주어진 말에 맞춰서 식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이.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2x 빼기 x는 x고요. 마이너스 1 빼기 3은 빼기 4가 될 거고요. 앞에는 x 빼기 4. 자, 뒤에는 x에서 3x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게 되면 마이너스 1. 이 결과가 7.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좀 거슬린다, 이 마이너스가. 그럼 마이너스 밖에 뽑아주면 되죠. 그럼 이 안에는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것도 거슬린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산이 편하게 고친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얘는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8x 합치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랑 1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을 이항이 좀 플러스 7은 0 이렇게 2차 방식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럼 정리해보면 2x제곱 빼기 7x 플러스 3은 0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너희들은 인수분해 할 거냐
아니면 근의 공식 써서 근을 구할 거냐. 보통 인수분해부터 확인해보면 좋죠. 2는 1 곱하기 2고요. 3은 3 곱하기 1이고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때리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합치면 마이너스 7 딱 나오죠. 물론 나는 암산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암산으로 머릿속에서 미리. 자, 그렇게 되면 위의 녀석은 2x 빼기 1, 밑에 녀석은 x 빼기 3은 0. 자,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1 또는 x는 3이 되면 되겠네요. 정답 두 개 모두 골라라. 2분의 1 여기 있고요. 3은 5번. 끝. 쉽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4번 2차 방정식의 활용 수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946번이고요. 자, 어떤 자연수에 3을 더하여 제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제곱해서 3을 곱하였더니 원래 구하였던 값보다 27만큼 커졌다. 이때 어떤 자연수를 구하라. 그럼 당연히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게 어떤 자연수니까 이 자연수를 x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을 만듭시다. 자, 원래 하려던 계산이 어떤 자연수에 3을 더해서, 즉 x에다 3을 더해서 이렇게 제곱을 하려던 게 원래 하려던 계산인데 잘못해서 어떻게 했다? 제곱해서 3을 곱했다. 즉 제곱한 다음에 왜 세제곱이냐? 제곱해서 3을 곱했다. 이게 이제 잘못한 계산인 거죠. 이랬더니 원래 구하려던 얘보다 얼마만큼? 얘보다 27만큼 커졌다. 잘못 계산한 게.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 뒤에 27 더해지니까 미리 더하면 36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3x제곱이다. 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거 몽땅 이항하게 되면 3 빼기 x는 2x제곱, 얘는 마이너스 6x, 얘는 마이너스 36이 되고 이게 다 넘어갔으니까 남아있는 거 0. 이렇게 식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 봤더니 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 다 2의 배수죠? 그럼 2로 나눠주게 되면은 x제곱 빼기 3x 빼기 13은 18. 욕한 거 아니고 그냥 18이라고요. 자, 18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너희들 이거 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인수분해 되는지 18은 3 곱하기 6. 근데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면 한 녀석은 x 빼기 6, 한 녀석은 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x가 바로 뭐다? 자연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을 쓸 수가 없다. 그 답은 얼마?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쉽죠? 6. 끝. 그래서 이런 뭐 활용 문제 풀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미지수 설정하고 식만 두고 풀면 끝. 굉장히 심플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65번 2차 방정식 활용 연속하는 수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951번이고요.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의 제곱의 2배, 작은 수의 제곱의 2배는 큰 수의 제곱보다 34만큼 크다. 큰 수 제곱보다 34만큼 크다. 이제 작은 수를 구해라. 자, 지금 내가 구하라고 한 게 작은 수니까 작은 수를 x 잡을게요. 자, 그럼 작은 수가 x면 당연히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큰 녀석은 여기다가 1 더한 거겠죠? 작은 거, 큰 거. 자, 이제 설정을 했으면 이제 식을 만들면 되죠. 문제 보면 내가 작은 수의 제곱의 2배. 이거를 제곱한 거의 2배. 이 녀석은 큰 수의 제곱보다 x 플러스 1을 제곱한 것보다 얼마만큼 크다? 34만큼. 큰 게 바로 이거다. 작은 수의 제곱한 게 2배다. 자, 그럼 이걸 풀게 되면 얘는 제곱 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34 더하면 35. 오른쪽 2x제곱은 그대로고요. 그럼 아마 얘를 몽땅 넘기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빼게 되면은 x제곱. 얘들은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오른쪽에 0이 남겠죠? 다 넘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 얘는 35. 딱 봐도 7호 35. 부호는 마이너스 7이 좋아 보이죠? 그래야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면 한 녀석은 x 빼기 7, 한 녀석은 x 플러스 5는 0. 자, 그럼 x 값은 얘가 0대가 얘가 0대야 되니까 x는 7 또는 x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내가 연속한 두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x는 자연수 돼야 되니까 답은 7이 돼야 되겠네요. 몇 번? 1번. 자, 쉽죠. 정말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2차 방식 활용. 실생활세 활용이고요. 문제는 958번입니다. 자, 서빈이가 공부하기 위해서 육면 파워 이용 문제집을 딱 펼쳤더니 두 면의 쪽수의 곱이 870이더라. 이 두 면의 쪽수의 합을 구해라. 이게 딱 책 펼치면 쪽수가 이렇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책을 딱 펼치면 이렇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래서 왼쪽 쪽수, 오른쪽 쪽수 이렇게 밑에 있을 텐데 이 두 개를 곱한 게 870이다. 자, 그러면 왼쪽 쪽수를 x 잡으면 오른쪽은 당연히 그 다음 페이지니까 x 플러스 1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럼 두 면 쪽수의 곱이 이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 그게 얼마더라? 870이더라.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는 x제곱 플러스 x 넘기면 마이너스 870은 0. 이때 두 쪽수의 합, 즉 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 보면 숫자가 좀 크죠? 일부러 크게 만들긴 했습니다. 좀 약간 생각을 하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크다고 쫄지를 마세요. 대략 우린 지금 곱해서 870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숫자 두 개 찾는 거잖아요. 자, 숫자 클 때는 일단 대략적인 것부터 좀 생각을 하세요. 어떤 거 두 개 곱해야 대략 870 될까? 예를 들면은 30 곱하기 30. 얘가 30의 제곱이 900이죠. 자, 그 말은 얘가 870이라는 거는 뭔가 30보다 작은 어떤 두 값을 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자, 그러면 30 곱하기 29를 하면 얼마냐? 39, 27, 326, 870. 딱 나오네요. 870을 30 곱하기 29를 한 거구나. 근데 부호는 29가 마이너스가 돼야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경우에는 쫄지 말고요. 대략 좀 생각하기 편한 숫자부터 시작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라고 일부러 숫자를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내가 문제 만들 때. 자, 그러면 이게 정리해보면 한 녀석은 x 플러스 30이고 한 녀석은 x 빼기 29죠? 자, 그러면 이게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0이 되거나 x는 29가 돼야 되겠네요. 하지만 x는 뭡니까? 쪽수, 즉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9가 맞는 답이겠죠. 마이너스 30페이지는 없으니까. 그럼 얘가 29면 얘는 30페이지. 자, 그럼 두 쪽수의 합,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59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7번, 2차 방식 활용, 쏘아 올린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966번입니다. 자, 한국의 메시를 꿈꾸는 대진이가 골대를 향해 공을 찼을 때, 공을 찬 지 몇 초 후에,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떠 있냐? 그 높이는 25t 빼기 5t 제곱미터라고 한다. 자, 그러면 공은 찬 지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겠는가? 대지가 공을 딱 찼으면 공이 이렇게 떴다가 어느 순간에 땅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는 게 몇 초 후냐? 그게 찾으란 거죠.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자, 찼을 때 높이는 이 식입니다. 25t 빼기 t제곱이고요. 5t제곱 맞지? 자, 우리 이 공의 높이가 어떨 때 찾고 있는 거죠? 지면에 떨어졌을 때. 지면에 떨어졌다는 공의 높이가 0m. 즉, 공의 높이 0m가 될 때 찾으라는 거죠. 이 아이들을 쓰라는 문제겠죠. 땅이 떨어졌다? 높이가 0m 될 때다. 이거 쓰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이 식 정리해보면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은 t제곱. 몇 t? 마이너스 5t는 0. 끝? 자, 그럼 이 인수분해 t로 묶으면 t 빼기 5는 0. 그럼 얘랑 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t는 0이거나 t는 5거나. 그쵸? 하지만 0은 뭘입니까? 0초. 0초는 아직 공을 차기 전. 이게 지면에 땅에 딱 공이 붙어있을 때고요. 5는 붕 떠서 다시 떨어질 때. 그때 시간이 5초 후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죠. 자,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8번 2차 방식 활용 삼각형, 사각형 되어 있고요. 문제는 972번이고요. 자, 둘레의 길이가 42cm이고요. 넓이가 108제곱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해라. 대략적으로 가로의 길이가 이런 삼각형 형태라는 거죠. 가로를 x로 잡자는 얘기네요. 내가 구하라는 게 가로니까. 자, 그럼 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자, 둘레 길이가 40이란 거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더한 게 40이다. 자, 그러면 저걸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즉 21. 21은 뭐다? 가로 한 개랑 세로 한 개를 더한 게 21이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내가 가로를 뭐로 잡았습니까? 가로를 지금 x로 잡았죠. 그럼 x 더하기 세로가 얼마다? 21이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로는 넘기면 21 빼기 x. 즉 세로는 21 빼기 x. 이렇게 돼야 당연히 가로 세로 더하면 다시 21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가로 세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설정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식 만들려고 준 힌트가 뭐죠? 넓이겠죠. 108제곱센티미터.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랑 세로 곱하면 되니까 x 곱하기 21 빼기 x가 바로 넓이. 얼마? 108. 됐죠? 자, 그럼 이게 정리해보면 21x 빼기 x제곱은 108. 근데 우리는 최고차가 항상 양수인 게 좋으니까 얘 왼쪽 있는 거 다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빼기 21x 플러스 108은 0.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냐? 보통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오면 인수분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숫자가 큰 걸로 근해 공식 쓰게 되면 되게 지저분해지거든, 공식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숫자가 크면은, 인수분해 되구나. 라고 대충 생각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난 그렇게 만들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곱해서 108, 더해서 이 마이너스 20이 되는 숫자 두 개를 찾으라는 거겠죠? 뭐가 있지? 대략 108 되는 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좀 어렵나? 108. 곱해서 108 되는 거. 일단, 4 가능한가? 4 곱하기 26? 4, 6, 24, 4, 28. 가능하네요. 그런데 지금 108이라는 거는 두 개 부호 같다는 뜻이거든? 둘 다 플러스가 둘 다 마이너스거나?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맞는데, 얘는 별로 좋아지 보이지 않죠? 둘 다 마이너스고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보다 좀 큰 숫자. 뭐가 있냐? 6 있나? 6? 6 곱하기 6, 1인 6, 8, 6, 48. 얘 되나?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네. 6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8 되나? 8 안 되고. 9 되나? 9 곱하기 12. 오, 좋죠. 9 곱하기 12는 108이고, 두 개 더하게 되면 21. 자, 그래서 구했네요. 자, 그럼 한 녀석은 x 빼기 9. 한 녀석은 x 빼기 12. 자, 이렇게. 자, 그럼 x는 9가 되거나 12가 돼야 됩니다. 근데 x가 9가 되면 가로가 9가 되고 세로는 12가 되는 거고요. x가 12가 되면은 가로가 12, 세로는 9. 근데 문제에서 내가 어떤 조건 줬죠?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더 길다. 즉 가로 9, 세로 12보다는 가로 12, 세로 9가 맞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x는 12가 돼야 맞는 거다. 그래서 x 값은 12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69번 2차 방식 활용. 붙어있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그림 보면 알겠지만 붙어있죠. 98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97제곱센티미터일 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해라. 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를 구해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큰 거를 x로 잡았죠. x. 그럼 이 작은 한 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작은 한 변? 당연히 합쳐서 13이니까 13에서 큰 거를 빼면 되겠죠. 13 빼기 x. 작은 한 변의 길이는.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문제 힌트 뭐가 있죠? 넓이의 합. 정사각형. 어차피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같으니까. 자, 그럼 큰 정사각형은 한 모서의 길이가 x니까 x제곱. 그게 큰 정사각형 넓이. 작은 녀석은 한 모서의 길이가 13 빼기 x니까 역시 얘를 제곱하면 그게 바로 작은 정사각형 넓이. 그래서 두 넓이의 합이 얼마? 97. 자, 그럼 이거 풀기만 하면 되죠. 자, 13 빼기 x를 제곱하게 되면 x제곱이 나올 거야. 근데 이미 x제곱이 한 개 있으니까 합치면 2x제곱. 그냥 두 개 곱한 걸 몇 배? 2배 하면 마이너스 26x. 숫자는 13 제곱하면 13 곱하기 13 하면 169. 뭐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169. 이게 바로 얼마다? 97이다. 자, 그러면 97을 이항해서 0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169에서 97 빼면 얼마입니까? 얼마니?
왜 갑자기 계산이 안 되지? 72인가? 72? 빼면? 72겠네. 72. 근데 앞에는 2x제곱 마이너스 26x 더하기 72. 근데 다 2의 배수죠. 그럼 2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빼기 13x 플러스 36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곱해서 36 더해서 마이너스 13 되는 숫자 2개 있느냐? 있겠나요? 뭐가 있을까요? 얘는 49, 36. 둘 다 마이너스게 되면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3. 딱 떨어지죠? 그러면 한 녀석은 x 빼기 4. 한 녀석은 x 빼기 9. 얘가 0. 그러면 x는 4 또는 x는 9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x가 4가 되면 얘가 4. 작았다고 한 녀석이 9가 돼버리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x가 9가 되면 큰 녀석이 9, 작은 녀석은 4 해서 x가 9가 맞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답은 9가 되겠네요.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0번. 2차 방식 활용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990분입니다. 자,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5cm만큼 늘렸더니 그 넓이는 처음 원의 넓이의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이때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럼 얘를 뭐 x 잡으면 되겠네. 알겠죠? 자, 원래는 원이 반지름이 얼마였다? 이게 x였다. 그런데 이 녀석을 5cm 늘렸다. 그 말은 원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더 커졌고 이때 반지름 길이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늘렸더니 그 넓이, 즉 반지름이 x 플러스 5인 거.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 제곱.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뭐 곱한 거? 파이 곱한 거. 이게 바로 바뀐 녀석, 늘린 녀석 넓이죠. 처음 원의 넓이. 처음 원은 반지름 x일 때, 즉 파이 r 제곱인데 r이 x니까 파이 x 제곱. 이 녀석 넓이 몇 배? 2배. 그럼 곱하기 2 한 게 바로 바뀐 녀석의 넓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죠. 자, 이 식을 좀 심플하게 하려면 일단 둘 다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파이를 약분해서 없애주고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x 플러스 5 제곱하면 x 제곱 플러스 몇 x? 10x 플러스 25가 되고요. 오른쪽은 2x 제곱. 자, 이거 왼쪽 있는 다 이항해주면 결론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10x 빼기 25가 0이다. 우리 얘를 일단 역시 뭐부터? 바로 근해 공식 쓰기보다는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곱해서 25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숫자 2개. 5죠? 5인가? 그런데 약간 내가 헷갈리게 만든 것 같은데? 플러스 5, 마이너스 5면 가능한데 2개 더하면 0 되죠.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인수분해 되지가 않네요. 뭐 써라? 근해 공식 써라. 사실 보기에 있는 형태만 봐도 근해 공식 쓰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럼 근해 공식 씁시다. 근데 얘는 B 역할하는 게 누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이 B'를 쓸 수 있는 거죠. B'. 자, 그럼 B' 쓰게 되면 얼마 분해? A 분해. 근데 A가 1이야. 즉 1분해 마이너스 B'. 근데 B'가 마이너스 5거든요.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AC. A는 최고차 계수 1이고요. C는 이거고요. 그럼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이.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5 뿔마 루트 안에 보면 마이너스 5의 제곱 25에서 빼기 플러스 바뀌니까 25 더하기 25 50. 자, 50이면은 25 곱하기 2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5 루트 2.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답은 몇 번이죠? 답은 5번이란 걸 알 수 있네요.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1번. 2차 방식 활용. 변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도형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996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m, 4m인 직사각 모양의 잡초밭이 있었어. 자, 원래는 요만큼이었던 거죠. 원래는 요만큼. 자, 그런데 가로, 세로의 길이를 똑같은 길이만큼 늘렸어. 가로도 요만큼 늘리고 세로도 요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늘렸다. 그랬더니 처음 잡초밭의 넓이보다 얼마만큼? 42제곱미터만큼 늘어났다. 이때 가로의 길이는 처음보다 몇 미터 늘어났는가?
자, 이 늘린 길이를 구하라. 그럼 이 늘린 길이를 x미터. 이 늘린 길이를 x미터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끝났네? 이제 식 만들면 되죠? 처음 넓이보다 42제곱미터만큼 늘어났다. 자, 그럼 처음 넓이가 얼마입니까? 4, 7에 28. 처음은 28제곱미터였어요. 근데 얘보다 얼마만큼? 42만큼. 더하기 42. 이게 바로 누구? 늘린, 더 커진 밭의 넓이란 거죠. 자, 커진 밭의 가로 길이는 7 플러스 x고요. 원래 7에서 x만큼 늘어났으니까 세로는 원래 4였는데 역시 x만큼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바로 처음 거에다 42만큼 커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맨 오른쪽에 x제곱, 그 다음에 4 더하기 7은 11x, 4, 7에 28. 이게 두 개 더하면 해야 되나? 안 돼야 될 것 같아. 어차피 28 넘겨서 빼게 되면 28 사라질 거거든? 그럼 42만 넘기면 빼기 42. 이렇게 붙겠네요. 왼쪽엔 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곱해서 42, 마이너스 42, 더해서 플러스 12 되는 숫자 두 개가 있느냐? 있나? 있어 보이죠? 14랑 3인데 3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2 더하게 되면 플러스 11. 자, 그래서 한 녀석은 x 플러스 14, 한 녀석은 x 빼기 3.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거나 x값은 3이 되거나, 근데 x가 뭡니까? 늘린 길이죠, 길이.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탈락. 그럼 x는 얼마? 3. 그럼 처음부터 몇 미터 늘어났다? 3미터. 답은 몇 번? 3번. 끝. 굉장히 쉽죠? 뭐 따로 설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쉬운 문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2번. 2차방식 활용. 상자 모양을 만드는 경우. 자,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이? 12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기퉁이에서 크기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여기 그림 보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 네 군데 잘라냈다는 겁니다. 잘라내고 요 점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 거야. 상자 이렇게 접어. 알겠죠? 자, 이렇게 접어서 직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상자의 밑넓이가 얼마일 때? 64일 때 이 상자의 부피를 구해라. 밑넓이가 64다. 자, 밑넓이라면은 이게 접었을 때 밑넓이면은 요쪽 부분 얘기한 거죠? 요쪽 부분. 요게 밑넓이겠죠. 옆에 이쪽 부분은 다 옆에 세우는 부분이고요. 자, 이 밑넓이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이쪽 부분의 넓이가 바로 64제곱센티미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가로, 세로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기퉁이를 이렇게 잘라내죠. 이 기퉁이를 어떤 모양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럼 요 한 녀석의 길이를 x를 잡게 되면, 여기도 x, 이렇게 다 x만큼 자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바닥에 가로 길이, 즉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되냐? 요만큼 길이는 전체 12에서 x 몇 번 뺀 거? 여기 하나 뺀 거. 2x. 당연히 요쪽도 똑같겠죠. 전체 12에서 위에 x, 밑에 x 두 번 뺀 거. 이게 바로 밑에 바닥의 가로, 세로의 길이란 거죠. 12 빼기 2x가. 근데 밑에 이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64다. 그러면 밑에 바닥은 12 빼기 2x를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걸 제곱한 게 얼마다? 6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굳이 이거 제곱을 풀어서 할 필요가 없죠. 제곱해서 64가 된다? 그러면 12 빼기 2x는 뭐다? 뿔마 루트 64. 루트 64면 64는 8의 제곱이니까 그냥 8.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2x 넘기면 플러스 2x, 12에다가 뿔마를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게요. 자, 그 양변에 1을 나누게 되면은 6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x는. 자, 즉 6에다 4를 한번 더한 거 또는 6에다 4를 한번 뺀 거 두 가지 가능하다. 자, 그럼 x는 6 더하기 4는 10, x는 6 빼기 4는 얼마? 2. 이 두 가지 값이 가능하다. 둘 다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 12 빼기 2x가 이 녀석의 가로의 길이인데, 길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보다? 0보다 커야 되겠죠? 물론 0까지는 가능하죠. 0, 길이가 없는 경우까지. 자, 그럼 이걸 풀게 되면은 2x는 12보다 작고요. 즉 x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x는 6보다 무조건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이게 만족돼야
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0도 되면 안 돼. 왜? 얘는 무조건 모양이 존재해야 되는 형태니까 0도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x는 무조건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은 쓸 수가 없다. x는 얼마다? 2다. 자, 그럼 x가 2가 되면 이 상자의 밑넓이가 64니까 부피 구할 때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근데 우리는 얘랑 얘들을 이렇게 세우잖아? 세우면 딱 요 길이만큼이 요 세운 만큼이 높이가 되잖아? 근데 그 높이가 바로 x,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높이가 2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부피다. 128. 그래서 답은 128이 되겠습니다. 128 세제곱센티미터.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3번. 2차 방식 활용. 도로를 만드는 경우. 뭐, 이거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자, 문제는 1005번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6m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얼마인? 폭이 xm인 길을 냈다. 여기 x, 여기도 x, 길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냈다는 거죠. 이게 길을 냈더니 이 길을 제외한 부분의 넓이, 즉 요쪽 부분, 요쪽 부분, 요쪽 부분, 요쪽 부분, 길 빼고 나머지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다? 196 제곱미터 됐다. 이때 x 값을 구해라.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길을 만드는 경우 우리의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이 가로, 여기 있던 가로 길을 요 끝으로 당기고 옆으로 가던 길을 역시 밑으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길을 이런 식으로 한 줄 다 당기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까? 어차피 X자로 있나 아니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만드나 똑같은 길이 가진 넓이는 똑같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땅은 요만큼이 남아있는 땅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남아있는 땅이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말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 원래 이 전체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16이었죠. 이 전체가 16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길의 폭은 요만큼 길의 폭이 얼마고? x, 요만큼 길의 폭이 얼마? x였죠. 자, 그러면 요만큼 이 남은 땅의 이 가로 길이는 전체에서 길의 폭만큼, 즉 x만큼 뺀 거. 이 가로고요. 요 세로 전체 길이가 얼마였죠? 역시 16이었죠? 그럼 얘도 16 빼기 x가 되겠네요. 가로 세로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의 넓이는 어떻게, 가로가 16 빼기 x, 세로도 16 빼기 x. 즉 16 빼기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넓이가 얼마다? 바로 196이더라. 자, 그럼 끝났네요. 16 빼기 x를 제곱해서 196. 그러면 16 빼기 x는 뿔마 루트 196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죠. 루트를 없애려면 제곱을 없애려면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근데 196은 뭐의 제곱? 뭐 대충 감이 오겠지만 14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루트를 없앨 수 있으니까 뿔마 14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넘기고 하면 요 x는 16에다가 14를 더하고 뺀 거다. 자, 더하면 30. 빼게 되면 2. 이게 바로 x 값이 된다. 근데 상식적으로 30은 말이 안 되죠. 야, 길의 폭이 30 되면 전체 폭이 16인데 오버잖아, 오버. 주어진 길이보다 더 크게 폭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30은 없애고요. 답은 얼마? 2가 된다. 끝. 자, 그래서 요번 단원 유형 다 풀어봤고요. 쉽죠? 그래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